6개월 넘게 진행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불똥이 북유럽 또 동유럽의 전략적 요충지 발트해 연안으로 튈 가능성, 조심스럽지만 확전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최근 푸틴 브레인, 푸틴 멘토의 딸이 의문의 사고로 숨졌죠. 러시아 제국의 부활을 강조하면서 서방의 러시아가 힘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극우 사상가 알렉산더 두긴의 딸 두기나의 암살, 탑승한 SUV 차량 하부에 폭탄이 터지는 사고, 아버지와 한 차에 탈 예정이었지만 막판에 각자 이동하기로 했고, 그래서 아버지 두기는 목숨을 건졌죠. 푸틴은 비열하고 잔혹한 범죄라고 러시아 외무장관은 자비 베풀지 않겠다고 복수를 다짐했는데요. 그런데 러시아 측에서 용의자가 우크라이나 비밀 요원이다. 그런데 이 요원이 에스토니아로 달아났다고 밝히면서 도피처로 지목된 에스토니아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러시아 바로 옆 발트해에 인접해 있는 인구 약 133만 명의 남한 면적 절반 정도인 소국 에스토니아.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이 세계 최대 인터넷 전화업체 스카이프가 탄생한 나라이자 또 전국 대부분이 무료 와이파이 존인 IT 강국이기도 하죠. 문제는 러시아와 에스토니아 사이 뿌리 깊은 감정인데요. 에스토니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가장 앞서 반러 깃발을 들었죠. 러시아 시민권자의 자국 내 관광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도 전면 멈추고, 여기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금액은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세계 1위 수준인데요. 이렇게 에스토니아가 러시아에 각을 세우는 이유, 1721년 이래로 러시아의 지배를 받던 에스토니아는 1차 세계대전 뒤 독립했지만 1940년 2차 세계대전 와중에 소련에 합병되고 말았죠. 그러면서 러시아인이 대거 유입됐고, 반대로 에스토니아 민족주의 세력은 카자흐스탄 같은 중앙아시아나 시베리아로 추방됐는데요. 지금 에스토니아의 40대 여성 총리인 칼라스 총리의 어머니와 할머니도 그중 하나였죠. 총리 자신도 그 얘기를 어릴 적부터 듣고 자랐다며 러시아에 대한 반감을 공개적으로 숨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이후 1991년 구소련 해체 직후 연방에서 독립을 선언한 에스토니아, 독립 당시 자국 내 러시아계 주민들을 상대로 에스토니아 말 못 쓰면 시민권 주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도 했지만, 지금도 인구 25% 정도는 러시아계, 특히 러시아계는 이 러시아와 가까운 동부 그리고 수도 탈린에, 에스토니아계는 중부와 서부에 거주하면서 서로 동화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죠. 특정 지역의 두 민족이 각각 모여 사는 어찌 보면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분리주의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구도 속 러시아의 에스토니아에 대한 위협성 발언, 단순히 엄포로 보기 힘든 게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설마 요즘 시대에 전면전 하겠어? 라는 생각 속 현실화됐기 때문인데요. 발트해 연안이 제2의 화약고가 되는 건 아닐지, 다만 아직은 확언하기는 쉽지 않죠. 가장 큰 이유, 에스토니아는 2004년 이 서방 국가의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했다는 점인데요. 만약 러시아가 에스토니아를 침공한다면 우크라이나와는 다른 수준의 서방 국가 반발에 직면하게 되겠죠. 이 나토 가입 카드를 만지작거렸던 우크라이나와는 또 다른 수준이라는 건데요. 여기에 이번 두기나 암살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요원이 범행했고 에스토니아로 도주했다는 러시아 측의 발표의 신빙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 같다는 외신들의 지적도 부담이죠. 일단 수사 속도와 발표가 너무 빨랐는데요. 하루 만에 용의자 신원을 공개했는데 1979년생 우크라이나 여성, 12살 딸과 러시아에 들어와서 작전을 준비했고, 범행 뒤 러시아 국경을 넘어 에스토니아로 탈출까지 성공했다는 건데요. 영국 매체 가디언은 러시아로 피난 온 우크라이나인으로 속여서 이후 러시아 보안기관의 눈을 피해 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겠느냐고 꼬집기도 했죠. 에스토니아 역시 이 차량 폭탄 공격이 러시아 자작극일 수 있다며 이 푸틴의 주장을 자국에 대한 도발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러시아 내 일부 반푸틴 세력은 이 두기나 암살을 오히려 자신들이 주도했다는 주장을 펴기도 하는 상황이죠. 네, 확실한 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뭔가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려는 푸틴과 그 지지 세력이 이번 암살 사건을 조용히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는 건데요. 이 반대파를 누르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또 반대파와 지지층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국민의 어떤 확신을 안기기 위해서 이번에는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또 그 카드가 전 세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한번 경험한 바가 있죠. 발트해 인근과 에스토니아를 둘러싼 긴장,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